30개를 가지고 평균을 해야 되니까 30개는 채워야 되거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80년대부터 2007년도까지의 그 주가지수 움직임인데,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10배 이상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80년도에는 이게 1000을 못 뚫었었거든요. 근데 2000년도 넘었으면서 많이 넘어갔으니까 주가지수가, 이건 지금 80년도부터 90년까지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다우지수 움직임이에요. 이게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주식한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를 했든지 한 20년 동안 10배 이상 번 겁니다. 평균적으로. 주가지수가 1000에서 움직이다 10,000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1000대를 계속 20년 동안 못 뚫다가 최근에 2, 3년 전에 2000 뚫고 다시 지금 1500, 1600으로 내려앉았죠. 우리나라는 주가를 해서 평균적으로 돈을 못 번 거예요. 근데 미국은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번 겁니다. 그죠? 이 그림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ADR이라고 하는, 이게 아메리칸의 A입니다. 디파지터리의 D예요. 리시트의 R. 그래서 ADR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주식들을 ADR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전자, 우리나라 한국전력, 이런 주식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ADR의 형태로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어요. ADR의 형태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외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직 미국처럼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 주식이 아직은 제가 알기로 그걸 계속 지금 노력은 거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통해서 외국 주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만든다면 이제 Korean Depository Receipt, 그래서 KDR이 되겠죠. 그런 식의 주식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ADR의 형태로 외국의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영국 증권거래소에서 사는 외국 주식을 GDR이라고 그래요. 영국이 Great Britain 아니에요. 그래서 Great Britain의 G, Depository Receipt, GDR의 형태로 영국 거래소에서 외국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중요한 임무가, 이건 우리나라 SEC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같은 데라고 그랬죠. 중요한 임무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첫째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그 어떤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크게 4개의 부서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요거랑 좀 제가 비교하려고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을 들어갔더니 이런 그 부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Division of Corporate Finance, 미국 SEC에는 이런 부서가 있고, 그 다음 Division of Market Regulation 부서가 있고, Division of Investment Management 부서가 있고, Division of Enforcement 부서,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투명성을 늘리고 어떤 그 시장의 그 규제의 어떤 일관성 같은 거를 도모를 한다.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기보다는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60년대는 뭐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고, 한국증권소 거래소로 명칭 변경이 된 게 이제 63년도. 그 전에는 이제 계속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거래법이 이제 62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공급 쪽에 발행시장 육성을 60년대 후반, 70년대에 하게 되고, 동시에 이제 수요 기반. 그래서 여러분 증권저축제도 같은 게 이게 다 요맘때쯤 72년도에 생깁니다. 증권저축, 공모주 청약,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초반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기본이 되는
수요 공급 기반 조성을 60, 70년도에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에 들어와서는 조금 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지만 외국인들 간접 투자를 허용하게 되고, 해외 증권 발행 허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어떤 증권 시장의 체제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때 80년대니까 주식시장은 요 파트겠네요. 요 파트. 90년도까지면 요 파트네요. 주식시장이 80년대는 그 전두환 뭐 독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주식시장은 좋았습니다. 경제도 독재지만 이 보시다시피 주식시장이 경제의 거울이거든요. 80년도는 안 좋다가 끝으로 갈수록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체제 정비를 하면서 주식시장도 상황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서는 그때 노태우도 대통령이었고 이제 김영삼 씨도 대통령이면서 김영삼 씨가 세계화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내걸고 그러면서 증시도 국제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코스닥 시장도 도입을 하고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이게 다 9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ETF 시장은 뭐 2000년 넘어와서 2002년도에 만들어졌지만 하여튼 2002년도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90년대 2000를 통해서 2002년도까지 10여 년 동안 굉장히 국제화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증시는 근데 대신 별 볼 일이 없어요. 90년대가 이때 지수인데 2002년도면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대를 못 넘고 오르락내락 건드렸다가 IMF 맞고 그리고 DJ 때 또 좀 좋았다가 또 빠지고 뭐 이런 왔다 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2년 이후에 우리가 이 장기 박스권이라고 하는 500대, 주가지수 500대, 1000대 요 사이에서 90년대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뚫고 좀 장기 투자 문화가 마련이 돼요.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 수요 확충을 하는데 여러분 적립식 펀드나 변액보험 활성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몇 년 전부터. 왜? 장기 투자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상품들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수요 기반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그 마의 1000대를 이제 뚫고 뛰쳐나갔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국제화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때는 2002년부터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움직여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져요. 얘네들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얘네들이 팔면 주가가 떨어집니다.